12신살은 띠로 보는 겁니다. 의외로 묘하게 맞는 구석이 또 있기도 합니다. 뭐 좋은 거야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안 좋은 날은 조금 조심하면은 그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양력 9월달 정유월 토끼띠 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닭달이죠. 정유월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토끼띠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달이 닭달입니다. 6월이라고 해서 양력 9월달이 닭달이 됩니다. 닭의 달이죠. 토끼띠 분들한테는 닭, 새는 부리로 찢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토끼를 낚아채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 달 저번 달에는 원진이 들어와서 불편했었다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원숭이는 토끼를 좀 돌봐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닭달은 조금 잔인하게 좀 냉정하게 들어오는 거죠. 토끼띠 여자분들이라면은 닭달에는 남자가 나타나서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강하게 채가는 거죠. 이끌어 준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토끼가 현명하게 머리를 쓰면은 그 닭을 잘 조정을 한다고 하나요? 피할 수도 있을까? 여하튼 간에 토끼띠 분들 닭달에는 가능하면은 주변을 잘 살펴라.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그 판단은 오롯이 스스로에게 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주 운명 팔자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 말을 믿고서 했는데 왜 그대로 안 됐느냐 그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이야기는 오롯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서 오직 존재하는 것은 나는 홀로 존재한다. 독불장군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판단의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는 하겠죠. 이달의 운세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달 9월 달에 토끼띠 분들한테 독수리가 나타났으니 그것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토끼로서 그 닭이 좋다면은 닭한테 다가가는 거고 닭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9월달 슬기롭게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신살 달려 만들어 봤습니다. 매일매일의 운이 바뀝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원래는 하루에 12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고 운도 하루에 12번 바뀝니다. 1년에 12번 바뀌듯이 1년은 12달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12신살이 있습니다. 12신살은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맞느냐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12신살은 띠로 보는 겁니다. 의외로 묘하게 맞는 구석이 또 있기도 합니다. 좋은 거야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안 좋은 날은 조금 조심하면은 그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1일 쥐날입니다. 9월 1일 쥐날입니다. 쥐하고 토끼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쥐가 들어와서 토끼를 갉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살입니다. 토끼띠 분들한테 연살은 도화살입니다. 바람나는 살이죠. 바람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쥐가 들어오니 바람이 나도 좋은 바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둑바람이겠죠.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일 날은 남자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그런 것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일 날은 월살입니다. 월살은 메마른다라고 그러죠. 속이 탄다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가 소띠해입니다. 소 2마리에 토끼 1마리.
그렇죠? 아직까지는 원숭이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월살도 큰 덩치에 불안하다 말씀드린 거죠. 토끼띠 자체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뭐 토끼띠로 태어난 거라.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얘기합니다. 12동물 중에서 제일 약한 동물이 토끼가 아닌가. 그래도 그 속은 굉장히 또 독한 게 있습니다. 토끼한테 물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가락이 끊어집니다. 예, 다음은 호랑이 날 망신입니다. 망신살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토끼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를 믿은 겁니다. 믿었던 토끼의 발등 찍힌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믿지 마라. 내 옆에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입니다. 장성살 사일입니다. 장성은 토끼날입니다. 토끼와 토끼가 만났으니 서로 같이 힘을 북돋아주는 날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기운이 솟아난다. 내 옆에 뒤통수만 치는 사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환살입니다. 반환은 문서입니다. 또 재물이 되기도 하겠죠. 유혹입니다. 이 용날입니다. 용날은 토끼한테 있어서 유혹입니다. 돈 되는 문서, 용은 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근히 다가와서 살살 꼬시니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환살, 뭔가 좋은 것이 있지만은 그 속에 누군가 달콤한 말을 하면은 그 뒤를 항상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마입니다. 역마는 뱀날입니다. 뱀은 토끼를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니 생각지도 않게 뱀도 기다리고 있구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외출을 하면은 불리한 게 있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토끼분들은 항상 주변을 의심하는 어쩔 수 없겠죠.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역마 외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뱀이 있구나 일단 그 생각은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7일 이제 백로입니다. 백로가 되면서 사실 닭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닭이 7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7일 이전에는 원숭이가 있다가 백로가 지나면서 이제 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육회살입니다. 오묘파라고 합니다. 부딪히고 그리고 토끼한테 나타난 닭, 새 그러다 보니 육회는 여러 가지 불안한 날이 될 수도 있다. 마음 편한 날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일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내가 남들 앞에 나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개는 돈입니다. 토끼띠 분들한테 돈이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하늘에 새가 날고 있으니 돈을 벌러 나가기도 왠지 불안합니다. 욕심은 나지만은 그래도 하늘에 새가 날고 있으니 잘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겁살입니다. 9일이죠. 원숭이 날입니다. 원숭이 날 원진이죠. 토끼하고 원진이 드는 날입니다. 겁살이 드니 토끼띠 분들 영 불편합니다. 안 그래도 새 때문에도 그런데 원숭이까지 같이 난리를 치면은 마음 편한 곳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살입니다. 제살은 재물의 살이죠. 닭이 재물의 살입니다. 닭은 토끼한테 있어서 7살입니다.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살이 들어오면은 우선 재물의 지갑을 닫고 바깥에 외출도 삼가고 조용히 있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건강살이기도 합니다. 토끼띠 분들한테 제일 불리한 게 원숭이날, 닭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일 천살입니다. 천살은 이제 개날입니다. 개날은 묘술합이라고 합니다. 사냥개가 토끼를 잡기 때문에 개가 좋지 토끼가 좋다고는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살, 천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나타나서 나에게 벌을 준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개가 나를 지켜준다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도 역시 토끼띠 분들한테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살 12일 지살입니다. 지살은 돼지날입니다. 돼지하고 토끼하고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살은 그래서 외출 나가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날이 지살이다. 돼지, 토끼에게 구원을 준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토끼띠 분들한테 괜찮은 날은 장성살, 화개살, 지살. 그래서 4일, 8일, 12일 그렇게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머지는 잘 판단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괜찮겠습니다. 연살은 1일, 13일, 25일. 월살은 2일, 14일, 26일. 그리고 망신살은 3일, 15일, 27일. 그죠? 장성살은 4일, 16일, 28일. 반한살은 5일, 17일, 29일. 다음에 역마살은 6일, 18일, 30일. 역마살은 이제 뱀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육해살은 7일, 19일. 이틀이죠. 화개살은 8일, 20일. 그리고 겁살은 9일, 21일. 제살은 10일, 22일. 그 다음에 천살은 11일, 23일. 그리고 지살은 12일, 24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끼띠 분들은 6월에는 편하지 않겠구나.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합니다. 6월, 정유월, 그 닭달에는 편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토끼띠 분들 나이별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3세 기묘생입니다. 기묘생 토끼. 정유월은 하늘에 달이 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달이 뜨니 달빛 아래 새가 나른다. 그래서 올빼미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토끼도 달을 보면 좋아합니다. 왜? 토끼는 달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고향이 그립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추석도 되고 하늘에 달이 뜨니 바깥에 한번 슬쩍 외출도 하고 싶은 욕망도 생깁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그립고 고향이 그리운 거죠. 타지에 나와 있었다면.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르니 고향에 가도 편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엉뚱한 얘기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다들 예민한 상황입니다. 열에 7, 8명은 다 분노 조절 장애 걸린 것 같습니다. 좀만 건드려도 뿌르륵 화만 내고, 그죠? 예민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엄마를 만나도 좀 편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달에는 좀 차분하게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 드려봅니다. 예, 다음은 35세 정묘입니다. 달빛 아래 토끼죠. 달빛 아래 토끼와 달빛 아래 새가 만났습니다. 달빛 아래 토끼, 달빛 아래 새 둘 다 한성질시 합니다. 토끼도 새한테 지지 않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 같이 뭐 피 터지게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 봐야 좋을 것도 없습니다. 싸우면 벌금 나옵니다. 경찰에서 폭력으로 해서 벌금도 나오고, 그리고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니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풀려고 하는 거죠. 달이 뜨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보름달이 뜨면은 사람들이 뭘로 변하죠? 늑대로 변합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물고 뜯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차분하게 기다리셔서 슬기롭게 넘기시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괜히 분란 만들어 봐야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35세 정묘, 머리 좋으시니까 슬기롭게 한 달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47세 을묘입니다. 초록토끼죠. 초원의 토끼라고 합니다. 부자토끼입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 하늘에 달이 떴습니다. 올빼미가 날아다니고 하늘에 또 저 멀리 기러기도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쓸쓸합니다. 하지만 쓸쓸한 마음에 쉽게 만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도 이제 가려가면서 만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습니다. 뭐 성선설, 뭐 성악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 사람 있고 태어날 때 나쁘게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나쁜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들끼리 즐거운 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옛날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지 나도 편하다. 47세 을묘생분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굳이 안 좋은 사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만나지 말자. 을묘생분들이 귀가 팔랑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잘못 친구 만나면은 상처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9월달 정유월 하늘에 올빼미 날아다니니 밤나들이 잘못하면은 골치 아프다. 일단 그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59세 개묘입니다. 검정토끼죠. 하늘에 정유월 돈별이 떴습니다. 참 애매합니다. 이 돈 있는 남자입니다. 큰 돈 있는 남자가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돈 있는 남자 하늘에 떴으니 나를 노리고 있다. 달빛에 검정토끼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돈은 참 좋은 겁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게 참 부러울 게 없겠죠. 돈. 그놈의 돈이 뭔지. 자, 뭐 여하튼 간에 검정토끼 분들 59세 기회가 한번 온 것 같습니다. 돈 있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니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덥석 잡아먹기는 것보다 그래도 컨트롤 잘 하셔서 재밌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71세 신묘입니다. 재물을 깔고 앉아있는 토끼죠. 하늘에 붉은 새가 나타났습니다. 달빛이 비추니 나를 환하게 만들어준다 이죠. 달빛에 비치는 하얀 토끼 반짝반짝 빛나고 좋습니다. 개묘나 신묘나 달빛이 비치면은 빛이 납니다. 좋죠. 그러면서 자식인가요? 목생화 자식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식이 나타났는데 정유는 재물이 많은 새입니다. 돈이 많으면은 대개 보면 성격이 조금 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잘난 맛에 산다고 할까요? 뭐 세상 뭐 무서운 게 없을 수도 있겠죠. 여튼 간에 정유 돈을 많이 벌은 자식이 있구나 일단 생각이 드는 거죠. 돈 많이 벌은 자식이 나한테 용돈을 주나? 그런데 왠지 모르게 또 가슴도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면은 부모도 모르나요? 여튼 간에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식 덕도 볼 수 있으니 자식과 잘 한번 이야기도 해보시는 거는 또 어떻겠느냐.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으로 토끼띠 분들의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끼띠 분들한테는 하늘에 달이 뜨니 몸이 근질근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셔라. 하늘에 올빼미가 날아다니고 있다. 나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 사귀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꼭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내 마음 몰라줍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거는 사실은 나밖에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들 사람이 사는 건데.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 내 마음 몰라준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복채라고 생각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